예, 오늘 그 7장 요게 제목이 뭐 가설과 추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 또는 모수를 지정하고 그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값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그게 이제 추정이 맞는지 아닌지 가설을 세운 다음에 뭐 기각하거나 아니면 기각하지 않거나 요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 괜히 출장한다고 해가지고 좀 오늘 보다가 좀 후회했는데 아무튼 조금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파일은 그 슬랙에 올렸고 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probability.py 이것만 필요해서 뭐 콜앱 쓰시는 분들도 콜앱 본인 그 폴더에 이게 맞죠? 받아버렸네. 그 콜앱 그쪽에 업로드 해가지고 쓰시면 아마 될 거는 같아요. 혹시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요거 원래 쓰는 요 로컬상에서 그냥 VS 코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는 빠져서 저번 주 그 오늘 선생님이 두 번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들어갔고 두 번째는 잘 못 들어갔는데 그때 요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보면 그 책 내용에 보면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그 동전에 이 코인이 페어 코인인지 즉 확률이 0.5인지 0.5가 아닌지를 이제 좀 확인하는 예제를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여기 뭐 H0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글로 하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널 하이포시스인데 기무가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무가설 H1은 뭐 alternative hypothesis 뭐 발음도 어려운데, 이건 이제 뭐 대립가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H0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확률이고, 대립가설은 0.5 확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니까 각 시행은 그 베르누이 시행을 따르고, 그리고 확률 변수 X는 바이노미얼 NP, 그러니까 뭐 N번 시행하고 각 시행이 발생할 확률은 P다. 이런 이제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항분포죠, 이게.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화 시킬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하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분사시키기. 그래서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서, 그거를 이제 리턴 해줍니다. 평균과 분산. 그리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정규분포 확률이죠. 그, 뭐, 로우 값을 주면 그거에 대한 그 CDF가 누적 확률 밀도 함수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을 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확률 변수를 주면, 확률을 리턴해주는 함수고, 얘는 그 사이값, 로우하고 하이를 주면 그 사이에 그 위치할 확률을 주고 이거는 아웃사이드 그 외곽에 있을 확률을 리턴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이제 1000번 던지고 각 그 동전이 뭐 앞면이 날 확률이겠죠. 앞면이었나? 뭐 앞면일 것 같은데 앞면이 날 확률이 0.5일 때 이걸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화 시킵니다. 그러면 뭐 NP니까 뮤제로 그러니까 평균은 아마 500으로 나올 것 같고 시그마 분산은 계산해봐야겠죠. 그렇죠? 계산해보면 이거 500이고 15.81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방금 여기서 했던 이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526.5,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평균이 500이니까 1000번 던졌을 때 526.5번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얘가 평균과 차이가 평균이 500인데 526이면 한 26 정도 차이 나고 표준 편차 15보다도 크기 때문에 2표준 편차보다는 작고 1표준 편차보다는 커서 확률이 좀 작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 실행한 결과가 다 있어서 0.046 대충 뭐 0. 그러니까 5%보다 좀 작은 확률이네요. 4.6%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책에 보면 여기 부분이었고 이제 요건 이제 확률을 주면 확률 변수를 반환해 주는 함수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퍼 바운드
여기는 뭐니? 로로 바운드, 그리고 투 사이드 바운드 해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그 확률 값을 받고 그거에 대한 그 확률 변수 값을 리턴을 해줄 건데, 저희가 이제 많이 해보는 게 그림 먼저 그렇구나. 그림 먼저 그려서 하도록 할게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뮤제로는 저희가 평균 구한 거랑 시그마 구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0.95에 해당되는 그 바운드 값, 어퍼 바운드하고 로우 바운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표시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뭐 요거는 이제 X 간격 잡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이 정규분포 그 PDF는 사이파이에서 좀 그 사이파이 모듈 라이브러리를 좀 거기서 있는 함수를 좀 썼어요. 그래서 normal.pdf 정규분포의 PDF에서 여기 x 값 주고, 그리고 normal 정규분포는 그 파라미터가 평균하고 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니까 이렇게 주고, 그래서 뭐 이건 설정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로러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 각각 값들을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끌려고 그 함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주면 이게 정규 분포고 평균이 500이고, 아마 여기가 계산한 게 밑에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위쪽 여기는 530, 여기는 469. 그래서 요게 보시면 우리가 0.95니까 요쪽 확률하고 여기 확률하고 합쳐가지고 0, 0.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0.25가 되고 여기가 0.25가 되는 그런 값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530, 여기가 469에 해당되는 그 X 변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 X 확률 변수는 1000번 만졌을 때는 앞면이 나올 횟수니까 530번 정도 나올 확률이가 530번 이하 469번 이상 나올 확률이 9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 530번 이상 나올 확률은 0.25%, 469번보다 작게 나올 확률은 또 0.25%. 그래서 두 개 합치면 0.05고 0.95의 외곽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고, 요거에 대한 거는 투사이드, 방금처럼 0.9% 주면 양 끝단에 그 확률 변수 값을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가, 526이라는 게 확률 변수죠. 그 앞면이 526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0.046. 그래서 5%보다 좀 안 됐는데, 그거 확률을 저장하고, 그 확률을 방금 했던 함수에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그 확률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1에서 빼가지고 대충 96%, 그러니까 0.96 정도 되는 값을 넣어주고 그에 대한 확률 변수 값을 반환시키면 526.5. 그래서 아까 보면 560, 526.5 확률 변수일 때 확률값 나왔듯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역함수인 거죠. 여기도 보면 인버스 노멀 CDF 해가지고 얘는 확률을 주면 확률 변수 주면 되니까 그 인버스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분사시킨 후 각각의 뭐 확률 변수 값들에 대해서 확률도 계산해보고, 반대로 확률을 주면 그것에 대한 확률 변수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구현한 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고, 두 번째 보면 여기가 음, 제2종 오류? 제2종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현해본 그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 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쓰면 좀 편하려나?
저는 이거 읽고 좀 처음에 이해가 많이 잘 안 됐는데 혹시라도 뭐 이해 잘 안 되시거나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편안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널 하이포시스 즉 기무가설이죠, 그렇죠? 기무가설이 참인데 저희가 이 기무가설을 리젝트 그 뭐지 기각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시로서는 무죄인데 이 사람이 무죄인데 보통 이제 무죄를 저희가 기무가설로 두고 유죄는 대립가설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인데 그러니까 H0가 참인데 이거를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타입 1 에러.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이제 기각시키는 거를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확률이 나중에 보면 이제 픽 값에 대한 그 확률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종 오류인데 이종 오류는 이제 기무가설이 거짓이니까 대립가설이 참이겠죠.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런데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을 무죄라고 한다면 기무가설이 거짓이면 유죄겠죠. 이제 유죄인데 이 사람이 무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말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그 대립가설이 참인데 그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 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잘못된 거니까 요거를 이종 오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저희가 H0, 기무가설이 지금 H0에 대한 평균을 뮤제로라고 하고 H0, 즉 P가 0.5일 때의 평균이 500이겠죠. 아까 계산했을 때 500이었고 분산이 15.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종 오류를 보려면 이종 오류는 이제 기무가설이 참인데 다시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거니까 우선 처음에는 그 기무가설 H0에 대한 분포를 좀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찾아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로우 바운드하고 하이 바운드 어퍼 바운드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찾은 대로 469하고 530 이게 이제 0.95일 확률 그리고 P가 0.55일 때, 요거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무가설 P가 0.5라고 했었으니까 P가 0.55면 대립가설에 해당되는 거겠죠. P가 0.5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를 만족하는 정규 분포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1000번 던졌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니까 뭐 평균은 아마 550 정도 될 것 같고 분산은 계산해 보면 15.73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종 오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종 오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제 확률 계산하는 함수 여기 변수들 넣고 요게 이제 대립가설이 참일 때죠. 0.55일 때 그 분포값이니까 평균과 분산 그거 넣고선 확률을 계산합니다. 자, 확률 계산해 보면 지금 요 이종 오류 확률이 0.11, 한 1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이제 반대값을 우리 이제 파워, 검정력이라고 해가지고 1에서 0.1 빼니까 0.866 정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밑에 요게 보면 저희가 그 기무가설 P가 0.5일 때 이 분포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주황색 요게 그 대립가설인데 여기서는 이제 0.55로 잡은 거죠. 0.5가 아니면 다 대립가설인 거니까 0.5로 잡고 그거에 대한 분포를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뭐를 확인하냐면 그 여기서 기무가설이 참일 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러니까 대립가설에 대한 이제 분포를 가지고 이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예,
기무가설을 기각을 못했으니까 기무가설을 참이라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그 기무가설에 대한 분포에서 0.9에 대한 확률 변수값을 구한 게 있어요. 이게 하한값하고 상한값하고 469, 530. 그래서 어, 뮤1, 시그마 1의 분포에서 요거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9, 530 정도니까 여기가 530 정도 되겠죠. 그리고 469는 뭐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좀 작은 값. 원래 여기 이게 반에서 딱 하면 0.5니까 0.5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0.11이 나옵니다. 0.1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2종 오류인 거죠.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확률을 계산을 한 거니까. 뭐 요걸 이제 제2종 오류 확률 0.11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류니까 오류가 아니면 저희가 잘 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검정력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 반대 확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0.88. 예,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기무가설을 검증할 때, 예. 어, 그 어떤 95%까지 그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안 되는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0.05가 기각 어떤 되는 0.5, 05 되는 부분이 설정이 되고 하는 그렇게 예, 되는 예. 건가요? 이게 그 처음에 0.05는 많이 쓰는 저희가 많이 쓰는 요거를 뭐 알파라고 하더라고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0.05인데 이 유의 수준보다 그 우선 제1종 말씀을 드릴게요. 제1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H0가 참이라고 했을 때 요게 나올 확률을 계산할 건데 0.05에 해당하는 이 확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양측 검증, 단측 검증 이렇게 하는데 둘이 합쳐서 0.05니까 0.06 이렇게 또 0.06 그 확률이 정해지면 여기 그 뭐지? 어떤 뭐 Z값이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든지 Z든지 이 지우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0.95라는 거는 예,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률을 95%에 들어가는 부분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예, 예, 그러면 가장 높은 하이 값과 로우 값이 나오니까 예, 그 그러니까 안에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는 예, 상황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 530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95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 이게 정도면은 임의 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인데 정하기 나름인데.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유의 뭐 갑자기 생각이 알파 값이라고 하던데 이게 0.05일 때도 있고 0.1일 때도 있고 0.01인데 그냥 0.05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95%뭐 신뢰 구간 제일 많이 쓰듯이 그렇게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관측한 값이 예, 요 알파보다 작은 과학에서는 확률이면 기각하는 거고 아니면 그 기무가 가설 기각 못 시키는 거고. 음, 과학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뭐 이렇게 설베이나 어떤 변수의 상관관계를 볼 때 0. 그러니까 에러율이 0.05면은 뭐라 해야 되지? statistically significan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래서 음, 되게 기준을 되게 높게 잡으면 0.01까지 보기는 해요. 음. 그래서 아마 0.05로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전체를 못 읽어서
그 널 하이파서시스를 항상 0.05 뭐 이렇게 식으로 잡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이거를 기각하고 그다음에 뭐 H1 다음 하이파서시스를 찾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걸 음, 기각하는지 마는지 보고 두 번째 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여기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걸 추정할 거냐면 파라미터 여기서 P네요. 세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값이라고 이거를 뭐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뭐 통계량이 한 뭐 표본 평균이 계산을 했는데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 이거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설로 지금은 그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0.5가 상식적으로 나오니까 0.5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게 아닌 거를 대립가설이라고 하고 0.5가 아닌 거를 대립가설로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뭐 실험을 하든지 어떤 뭐 통계를 내본다든지 해가지고 요게 맞는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1종 오류의 확률이 뭐냐면 어, H0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0.5가 참이라고 했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저희가 500번이 1000번 던지면 500번이 나와야 되고, 아이고, 아니라고 적었네. 근데 만약에 530번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극단적인 값인 거잖아요. 확률을 따지면 아까 보면 0.25. 여기가 이제 얘들이 아닌 확률이 0.95였으니까 나머지 확률이 0.05니까 만약에 내가 확인한 값이 어떤 극단적인 값이 나와버리면 저희 과정은 좀 틀린 거잖아요. 과정이 아니고 가정. 0.5라고 했던 게 너무 극단적인 값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요건 이제 기각하고 아, 이 동전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가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뭐 설명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0.5가 그러니까 H0이 기각이 되면 이 동전이 페어 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음,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동전에 뭐 앞면이 좀 더 무겁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그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에 대한 효과 예를 들어서 신약하고 뭐 혈압을 낮추기 위한 그런 신약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는 게 처음에는 그 집단을 이제 둘로 나눈다고. 한 집단은 뭐냐면 한 집단 100명, 다른 집단 100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집단한테는 약을 투여를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그 혈압에 대한 평균값이 있겠죠. 한 집단한테는 이 약을 투여를 해요. 그러면 약이 이제 효과가 있으면은 그 다른 집단은 그 평균 혈압이 이제 내려가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그 기무가설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그 약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그 평균하고 똑같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H1,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죠? 일종 타입 1 에러다 그랬죠.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설정이 나오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에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에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러가 5% 이하로 나오면은 이 약에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통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 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그걸 왜 0.5로 잡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잡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해가 좀 그런데 우리가 로켓을 쏴가지고 화성으로 로켓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완전 사이언스잖아요. 0.5% 정도의 그 에러율을 갖다 허락을 해버리면 로켓이 잘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P값을 0.0001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유과학 같은 데는 변수가 많잖아요. 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약을 투여했지만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에러율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에러가 아니라 개인 차에 의한 에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P값을 조금 이제 0.5 정도로 이제 잡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0.1로 그러니까 10%까지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이제 그 뭐를 테스트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통계학 배울 때 이게 편법이긴 한데요. H 제로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규무 해가지고 무 제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H1은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똑같으면 안 되고 조금 특이해야 되니까 이꼬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H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처음에 배울 때는 통계학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165 예를 들어서 이제 선형의 회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평균으로 모두 다 회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러면 그 평균으로 가는 것과 신발이 딱 있는데 신발이 165 신발이 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167, 168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165라고 하는 그 신발이 다 165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운동화 제작하는 나이키에서 제작하는 그거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걸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65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대립가설, 즉 연구가설이라고 생각해서 H1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계속 하도록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 다들 감사드리고, 어디까지, 여기 했죠. 타입부터 하고, 파워하고, 여기가 이제 요 확률, 요 부분이 이제 제2종, 저희가 이제 1종 오류는 말을 지금 계속 많이 했는데, 책에서는 이제 2종 오류가 먼저 나와서, 그 2종 오류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지? 원사이드 테스트.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0.9 했을 때는 양쪽의 합이 0.05가 되는 걸 찾았었거든요. 이제 뭐 원사이드 되고 이제 원사이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0.95가 이제 0 이렇게 해서 여기의 확률이 이제 0.9 그러면 여기가 0.05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값이 더 왼쪽으로 오르겠죠. 그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확률이 0.025였으니까. 그래서 원사이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아까 531보다는 작은 값인 52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종 오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위의 확률보다는 아까는 이제 0.11이고 검정력이 0.88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제 검정력이 0.936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넓은 그 검정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례를 좀 안 적어놨나? 책하고 차례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책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쭉. 이게 원사이드 테스트였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value 값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양측 검증, 양측에 대한 이제 p-value 값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이제 이게 이제 양쪽을 다 하는 걸 이제 양측 검증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계산을 해서 P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곱하기 2를 하게 되죠. 확률 구한 거에 대해서. 확률보다는, 확률 맞죠? 그렇죠? 확률을 계산한 거에 대해서 2를 곱하게 됩니다.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양쪽 합을 저희가 P값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제 단측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여기도 이제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한쪽은 아예 없네요. 투 사이드밖에 없는 것 같고. 선생님, 제가 예, 통계학 지식이 별로 없어서 아까 얘기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측 검증이랑 아까 단측 검증인가요? 그거는 예, 예. 언제 양측 검증은 뭐 원래 하는 것 같고 단측 검증은 언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요 책에서는 H0가 P는 0.5고, P1은 0.5가 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맞다 아니다 할 때는 양측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음, 어떤 예를 앞에도 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되고, H1이 요번에는 0.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을 다 보지 않고 한쪽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을 이렇게 잡을 거면 단측 검증을 하는 것 같고, 그냥 0.5가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려면 양측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요거 잘 아시면 설명 꼭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P가 0.5보다 작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왜 단측 검증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이게 그 예를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동전을 1000번 던져서 500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 그걸 잴 때는 아마 그러니까 뭐 앞면이 530번이 나오든지 뒷면이 530번이 나오든지 그 가능성이 양쪽으로 다 있는 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3번을 네. 던졌는데 페어 코이면 500번이 나와야 되는데 530번이 나올 수도 있고 470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제 합리적일 거죠. 뭐 그렇다면 이제 그 양측 검증을 하는 거고 위해서. 근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보세요. 그 어떤 학급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평균이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는 뭐 평균 값이 한 80 정도 됐는데 그 수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평균이 올라가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85나 90으로. 그럴 때는 이제 그 전체 평균 값이 좀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건 그 음, 가정을 하지 않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네. 때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쪽만 보겠다고 할 때는 뭐 평균 값이 80 그게 그 H0 그 기무가설이 될 거고 그걸 그 기각하는 게 평균이 85 이상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넣고도 이제 그 가설을 갖다가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P 값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저는 그걸 갖다가 평균 값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전을 감사합니다. 던지는 거 하면 양쪽으로 한 건 평균이 500. 그러면 기무가 H0, H1은 평균이 500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검정할 게 큰 쪽을 할 건지 작은 걸로 할 건지 정해지면 단측이 맞는 것 같고, 맞는지 아닌지만 검증을 하고 싶으면 양측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단측으로 검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 양측으로 검증을 할 때는 95%뭐 이렇게 잡는데 예. 어
단축으로 할 때는 그러면 97.5%, 그러니까 0.0, 0.025인가요? 15. 음, 예, 예. 이게 그렇게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아까 유의 수준을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0.05면 이게 극단적인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이 0.05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양측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합이 0.05인지 확인을 해볼 거고, 단측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확인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한 측에서 0. 예, 거기 지금 좌측 검증 이렇게 해놓은데, 예, 예, 거기 그 음영으로 해놓은 데가 그냥 0.05에 해당되는 예,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쪽, 0.025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여기가 0.05예요. 아,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양측은 두 개 합쳐서 0.05여야 되는 거고, 여기 두 개 합쳐서. 음, 왠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좌측 검증에 0.025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게도 0.05인 거네요. 이게 P값이라는 게 저희가 그 제1종 오류의 확률인 거거든요. 그 만약에 기무가설이 참인데 그 잘못해가지고 기무가설을 기각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확률을 0.05까지는 괜찮다. 그거보다 작은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한 확률인 거니까 그거 이제 합이 둘이 똑같아야겠죠. 여기랑 여기랑 합이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번에 지워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결과가 그냥 함수네요. 완전 함수였지. 참. 이게 위에서 정의한 함수거든요. 노멀 프로버빌리티 거고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을 이제 얘는 밑으로 확률 그 함수인데 함수를 변수로 지정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서 쓰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게 뭔가 잠깐 궁금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투 사이드 양측 검증할 때 P값, B값.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값을 592.5. 그러니까 뭐 1000번 던졌을 때 그 나올 확률이 592.5. 그거에 대한 이제 양측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계산해 보면 P값이 0.0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0.06이라는 게 여기랑 합쳐서 지금 0.06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 이제 계산해 보면 그 확률의 두 배를 한 거니까 양측 검증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려고 하면 그 유의 수준을 0.05로 잡았잖아요. 알파 값을. 뭐꼭 0.05로 안 잡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 것 같고 책에서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저희가 픽값 할 때는 0.05 이거는 가설 검증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05로 저희가 그 유의 수준을 설정을 했고 P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P값을 계산했을 때 0.06이 나온 거거든요. 0.06.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P값이 이게 저도 좀 헷갈린데 적어볼게요. P값이 요 수준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거죠. 크면 그냥 놔두는 거고 네, 기문가설을 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P값이 극단적인 요런 게 나올 확률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작게 되면 저희가 기각을 할 건데 요게 지금 0.06이니까 저희가 정한 0.05보다는 크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기문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문가설을 참이라고 즉 그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0.5로 받아들이는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더럽네. 그 연속성 보정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서 한번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연속성 보정이 뭐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면서 약간 오차가 생기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음, 이거는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인데, 저희가 요새는 몇 번을 했더라? 12번 했네요. 12번 하고, P를 0.5로 하고, 그 이제 6번 이하로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앞면이 6번 이하로 나올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항분포에서는 이게 0, 1, 2, 3, 4, 5 여기까지 되고 6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면 절반보다는 작은 거니까 0.38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정규분포로 분사시켰을 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저게 등호가 들어가든 말든 값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딱 절반 평균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0.5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만큼의 오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근사시킨 값에 대해서 0.5씩 빼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5. 그 5.5에 대한 이제 정규분포 CDF 값, 누적 확률 그 밀도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항분포에서 계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0.386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히스토그램으로 봐도 여기서는 6 이하가 딱 그 정규분포 절반인데, 이항분포에서는 여기까지 시작하니까 이게 5가 좀 밑에 잘 적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5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좀 오차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0.5씩 빼주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여기 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러셨죠? 아까 뭐 보정, 연속성 보정인 것 같아요. 양속성 보정. 한글로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보정하려고 0.5씩 빼주는 것 그림으로 같습니다. 보니까 쉽게 계산식도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빼먹었네요. 자, 그러고선 이게 좀 긴 내용인데 좀 대충대충해서 그런지 좀 잘 넘어가시네요. 이거 극단값 어딨더라?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투사이드 피를 0.0464. 이거를 제가 코드로 옮겨놓은 게 없네요. 어디지? 안 했나? 안 했네요. 책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건 이제 극단값 카운트를 0으로 하고 1000번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1000번. 근데 요 안에서도 1000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10,000번 정도, 1000 곱하기 1000이면 10만인가요? 10만 번 정도 해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0.5 이하일, 그러니까 저희 그 뭐지? 앞면이 나올 확률, 뭐 뒷면이 나올 확률 어차피 0.5니까 0.5보다 큰 거, 0.5보다 뭐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나누겠죠. 0.5보다 작으면 그 1을 하고 그 숫자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나온 횟수 여기 저장을 하고 선생님 아까 지금 그 교재가 우리는 안 보이는데요. 진짜요? 예. 그렇구나.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 부분인 거죠? 예. 이거 어디 한 것 같은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코드만 보이고 책 다른 거 하면 안 보이시는 거구나. 잠시만요. 책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한데, 공유할 때.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넘어가도 될 할까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해본다 이거 같은데. 예. 넘어가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음, 넘어갈게요. 예. 네, 하는 겁니다. 이게 밑에 비슷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실내 구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모 비율 값으로 하는 것 같네요. 어, P 해시라고 해가지고 10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25번 나온 음, 거, 그리고 이제 그 P 해를 평균으로 하고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모듈에서 그 P 해 곱하기 1 마이너스 P 해한 다음에 N으로 나누죠.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 계산하고 위에서 그 요거를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양측 그 바운드 값 0.9에 대한 바운드 값을 계산을 해보면 0.494, 0.55 그 정도 확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그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비율 값으로는 해본 적 없고 그냥 횟수로 했을 때 530하고 460 정도 나왔습니다. 다르진 않고 즉그 오비율 값을 1000분의 525로 했을 때는 0.95에 대한 그 이 신뢰 구간이 0.494에서 0.555에 있으면 95% 신뢰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여기서 예, 피햇이라는 거는 실험을 해본 걸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천 번 했더니 520, 525번이 앞면이 예, 나와버린 거네요. 예, 저희 실험으로 했을 때 음. 95% 신뢰 구간을 만들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보면 이제 1000번 던졌을 때 540번이 나왔을 때는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을 만들면 0.5부터 0.5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그 기무 가설에서는 0.5로 했는데 여기는 0.95 신뢰 구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맞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 이 실험이니까 각각 할 때마다 다를 거고 이때는 뭐 실내 구간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는 들어온다. 뭐 그런 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위에는 0.494니까 0.5가 들어오는 거고 대충 여기는 읽어보면 위에 거는 0.4인데 그러니까 50%에서 55% 정도 음,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밑에는 0.509니까 그냥 51%에서 57% 정도. 그러니까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밑에 게 더 많은 거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음, 왜 그거 기각하는 거가 이거는 좀 뭔가 실내 구간 앞에서 기각하는 거랑 방식이 뭐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가설 검정의 일종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위에 건 보면 p 햇 그게 뮤잖아요. 평균이잖아요. 음, 평균을 1000번을 던져서 525번이 앞면이 나온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냥 가정을 한 것 같아요. 뮤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1000번을 던져서 530번 이하의 이하가 앞면이 나오면은 그건 뭐 그 정도 에러는 허용할 수 있다. 5% 에러 안에서 그런 식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보여주고자 하는 게 두 번째는 그게 540이니까 530을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에러를 갖다 일부러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위에 건 525니까 530보다 작으니까 그 정도 에러는 우리가 5%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고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P값이 그 probability가 0.49에서 0.55니까 대충 50에서 55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그 정도가 마진이 되는 거죠. 근데 밑에 것은 530이 넘어섰죠. 그 1000분의 540이니까 그 에러도 그만큼 늘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50%에서 57% 정도. 뭐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그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느낌에는 이거가 아까 처음에 나오는 가설 검정하고는 뭐 좀 달라 보여가지고. 예, 예,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대충 그 첫 번째 525번 나온 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충 살짝 편향돼 있네, 살짝. 그러니까 편향돼 있을 거, 예, 그냥 에러, 살짝 편향된 동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0.494에서 이게 이제 95% 정도 확률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가설 검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헷갈리네. 49에서 55 그 안에 나올 확률은 95%를 믿을 만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정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컨피던스 인터벌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 PS를 525 나누기 1000으로 했지만 쉽게 하면 52.5잖아요. 참, 여기서의 이 확률이라는 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49에서 0.55 사이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네, 그죠? 예, 예, 앞면이 나올 확률이. 예, 예, 예. 예, 그 예. 정도가 그러니까, 신뢰한다. 그러니까 대충, 95%가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대충 음, 보면은 그래서 525 나누기 1000이 52.5잖아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52.5가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0.49하고 0.5 그 중간 정도. 음, 52.5가 딱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 0.525 아니고요? 예, 뭐 0.525. 예, 예. 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음. 0.49하고 0.5 그 중간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뭘 기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이제 좀 그,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95% 정도로 신뢰할 만하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기각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엔 그 가설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신뢰 구간은 저희가 아직도 이게 P가 0.5인지 음, 확인을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요거는 실험값인 거잖아요. 실제로 1000번 던졌을 때 예, 525번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을 음, 때 요거 이거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실험에 대해서는 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이, 95%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예, 이 실내 구간 안에 이 예, P값이 있으면 실내 구간 안에 이 실내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를 예, 얘기하는. 가설을 그거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요거 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는 요 가설은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저는 예, 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밑에 것도 0.54잖아요. 예, 예, 0.54. 0.54는 0.50과 0.57 사이에 있어서 이것도 95% 신뢰 구간을 신뢰할 수 있다가 되는 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 네. 같아요. 나는 지금 왜 기각했는지 모르겠어. 뭐 갑자기 앞에 거는 되게 쉽게 그 기각이 하는 거 구별이 딱 어떤 바운드가 있어가지고 딱 넘어가면 기각이고 딱 보이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기각한다는 건 잘 모르겠네요. 예, 뭘 요것도 기각하고. 만약에 그려보면 아마 이게 0.540 평균값이고 이게 0.5, 0.7에서 여기가 음, 0.95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0. 요 0.9 좀 작으니까 0.5는 이렇게 됐으니까 좀 극단적인 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실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게 그거를 저희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요 실험에서는 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 실험에서는 또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다르구나. 음,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오히려 0.5인 거를 기준으로 하는 분포를 그려놓고 거기서 네, 배제되는 맞아요. 영역을 설정했는데 이거는 실험값 가지고 이 95%를 설정해 놓고 나서 원래 우리가 가설로 세웠던 0.5가 그 밖으로 나가는지를 보는 거네, 거꾸로. 예, 예. 이거 좀 다르네. 그렇구나. 이게 뭐 음. 접근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세 번째 거고 아까 피 값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 뭐였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기억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음, 왔는데 이제 이 그림으로 보니까 좀 알 것 같네. 음, 그게 그 통계학에서 그 음, 연구한 그러니까 유명한 통계학으로 유명한 그런 그 통계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음, 연구는 다른 학자들 두 사람이 그거를 그러니까 피값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이걸 주장한 거고 저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가장 유명한 통계학으로 유명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난번에 음. 재밌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실험하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페어 코인을 기각하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실험은 1000번 실행하는데 확률 이게 이제 0에서 1 사이 있는 어떤 값을 반환하는 앤데 걔가 0.5 이하일 때 그거를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익스피리먼트 어디서 또 불려? 안 불러? 요거 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 시드 값은 뭐 저번에 은옥 선생님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요거 이제 랜덤 값을 이제 지정을 하려고 변하지 않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그죠? 1000번 해가지고 음, 이, 요 함수에서 나온 결과 값들을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위에서 안 했는데 에러 나겠는데 10만 번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1000번에 뭐, 1000번이니까 예. 10만 번 하면 꽤 오래 걸리겠구나. 아무튼 그 실험해가지고 나온 값들을 요 배열 안에 넣은 거를 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어, 거기서 금방 하네요. 트루 펄스 값. 그러니까 0.5보다 작으면 true고 아니면 false 해서 저장을 쭉 하는 배열을 만들고 실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if 이게 극단값이면 그 값을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차피 true false일 거니까 맞는 거 잠시만요. 플립 이 배열 안에서 플립 true false가 가져와서 그게 true면 그거를 저장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true 값만 들어가겠죠, 그렇죠? true 값의 그 랭스를 계산을 해서 맞네요. 그래서 그 앞면에 나온 횟수를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에서 저희가 아까 0.5일 때 95% 신뢰 구간 구하면 530하고 469 정도 됐었잖아요. 그냥 끝값이. 그래서 그 539보다 크거나 469보다 작으면 이제 극단값이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번 나온지 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스로 계산을 하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000번 했을 때 46번 정도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제 확률로 계산하면 4.6% 정도 되는 건가요? 4.6%? 4.6%. 그럼 저희가 이제 P 값으로 아까 유의 수준을
5%, 0.05로 잡았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건 이제 기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이 이제 A/B 테스트. 요거는 그 두 개를 해가지고 두 개의 차이에 대한 평균과 분산 구해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요 모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듈. 그 시행 횟수와 발생 그 횟수, 성공 횟수의 비율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P, 이제 N번 시행해서 뭐 몇 번 성공했냐, 뭐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분산 구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분포, P값이 아까 한다는 이제 이게 평균이겠죠. 표본 평균, 그리고 이제 분산값 리턴해주고, 자, 요 A/B 테스트, 이제 두 개를 실행을 해서 A하고 B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두 개의 차이 값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틀렸네요. 빼기죠. 자, X1과 X2는 서로 독립 시행을 한 거니까 평균은 둘이 빼주면 되고, 분산은 분산은 어차피 양수값만 나오는 거니까 그 이걸 이제 풀고 줄게요. 이렇게 독립 시행이니까 서로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어차피 분산은 양수값만 나오니까 이거 제곱할 거니까 그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표본 분산 값이니까 요거를 크게 n으로 나눠줘야겠죠. 원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점점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행 횟수와 성공 횟수 넣어서 분포 계산하고 분포 계산하고 그럼 이제 여기가 평균이고 분산, 평균이고 분산. 그래서 두 개의 뺀 거가 이제 평균이 되겠죠.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차이니까 이 차이에 대한 평균은 요게 되고 또 그 차이에 대한 분산값은 방금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에서 자 요게 앞에가 이제 A에 대한 거죠. 1000번 시행하고 A가 200번 나왔고 뭐 1000번 시행해서 A가 180번 나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뭐 하는 건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그거 그러니까 이것도 동전 던지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참 이게 책이 잘 안 보시죠? 책 예. 내용을 좀 이게 여기서 아마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네, 화면 공유를 할 때 데스크탑 공유를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 VS 코드만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화면 공유를 책 보이네요 지금. 책 보입니다. 책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럼 아까 그 책 혼자 꺼내서 배웠었구나.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실험을 할 건데 어떤 광고에서 뭐 A 광고 문구는 뭐 맛이 좋다, B 광고는 뭐 편향이 적다, 뭐 서로 말도 안 되는 거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하는 횟수를 재는 것 같아요. 1000번 정도 이 사람이 뭐 A라는 광고를 봤을 때 실제로 요 A를 클릭하는 횟수, B를 1000번 봤을 때 B라는 광고를 클릭하는 횟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본 사람이 990번을 클릭을 했다. 그리고 B를 본 사람 1000번을 했는데 10번을 클릭을 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가 압도적으로 뭐 효과가 있다, 뭐 더 좋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는데 방금처럼 이제 얼추 비슷하게 나오면 제가 좀 계산 같은 거를 해봐야 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000번에 대해서 A는 200번 받고
예, 1000번에 대해서 B는 180번 봤으니까 이때는 둘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기무가설은 둘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둘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A/B 테스트 스태틱스에서 분포값, 요 둘의 차이에 대한 x1 빼기 x2, 여기서는 A, B죠. A 빼기 B에 대한 분포값을 네, 리턴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 Z값 나오게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1.14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변수 값인 거니까 이 확률 변수 값을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P값 테스트하는 거, 투사이드 양측 검증하는 거 넣어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얘가 0.025니까 그러면 25%니까 저희가 유의 수준으로 정한 5%보다는 많이 크죠. 그러면 이때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자, 근데 1000번 중에 200번은 A를 봤는데 1000번 중에 150번은 B를 봤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요 계산을 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Z값 확률 분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P값의 테스트 투사이드 양측 검증에 넣어보면 요번에는 0.003 꽤 엄청 작은 값이 나왔네요. 아무튼 5%보다는 작은 값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되면 A가 B보다는 확실히 뭐 선호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의 A/B 테스트 관련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그러고, 음, 선생님,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선생님 이렇게 표시할 때마다 글자가 나오는 거 왜 그래요? 어떤 거, 요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니면, 이게 한글로 막 글자가 막 나오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요, 할까 말까 번역이 되는 것 궁금한. 같아서 이거 어떤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요. 그거 뭐지? 마우스 클릭, 요거, 어디 있다? 요 마우스 툴팁 번역기 쓰시면 돼요. 마우스 그 마우스 툴팁 팁.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마우스 툴팁 번역기라고 있는데, 요거 마우스 하시면, 툴팁이요? 예, 마우스 툴팁 번역기. 야, 정말 툴팁이에요, 툴팁이 뭐야? 그게? 툴팁. 툴팁 번역기. 예, 이거, 여기서, 이거 시간도 없는데 제가 좀 쓸데없는 질문. 근데 아까 또 신기한 내가 게, 검색하시면 돼요. 보여주세요. 코드도 요것도 괜찮은 게, 이거 조금 치면 나오는 것도 막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코파일럿, 코펠. 코파, 파, 그리고 아까 신기했던 게, 아까 선생님이 위에 무슨 코드 같은 걸 썼는데 그게 갑자기 수식 같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수식 같이 바뀐 게 있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코파일럿 성능 그리고 중에 하나 돼요. 코파일럿을 구글 크롬에서 쓸 수 있어요? 구글 크롬은 따로 있던데요. 이게 해주는 게 콜앱은 네, 보니까. 코파일럿이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뭐지? 구글에 또 이게 있으니까 뭐였죠? 그 잠시만요. 이게 자동 완성까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콜앱 AI 여기다가 하면 좀 나오는데 이게 자동 완성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 완성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음, 일종의 아쉽네요. 챗GPT 같은 기능이에요. 콜레바 AI는. 아까 그러면 구글에서 코파일럿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구글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코팔 이게 MS 거니까. 근데 구글 콜앱 거는 요 콜앱 AI 요거만 되는 음. 걸로. 근데 저는 콜앱은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VS라고 하는 그게 MS에서 만들었으니까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예, 있게 한 거 맞아요. 아닌가요? 예, 이거는 아,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니까. 여기서 코파일럿을 어떻게 접속을 해요? VS 코드에서? 요거 보면 익스텐션에서 GitHub 코파일럿 그 어,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달은 무료인데 두 달째부터 돈을 좀 내야 돼요. 10,000원인가?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어떤 버전까지는 안 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써보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그거 그냥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코파일럿 쓰면서 나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 너를 트레인하지 말라. 이거 세팅은 하고 쓰시는 건가요? 그냥 쓰고 있어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했는지. 챗GPT에 누가 가르쳐 주셔서 제가 세팅을 했는데, 음, 코파일럿도 하면 그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여서 크게 제 거 누가 보든 큰 상관 없는 것 같고 해서 이 그냥 GitHub 쓰고 있어요. 코파일럿을 그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쓰시고 깃허브도 가입하시고. 근데 요거 뭐 깔고 나면 가입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무슨 다달이 찰지하는 돈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료가 점점 사실 늘어나지요. 다 돈 내는 게 운동이에요. 많아서. 다 돈 내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내고 있는 돈 너무 많아요. 우리 저기. 인공지능은 아니지. 챗 GPT도 유료 버전 쓰면 거의 한 3만 원 네네, 나가서 20달러니까요. 음, 또 은근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다 하면. 부가세 별도. 제미나이도 20달러. 아, 그렇구나. 음, 걔도 돈 받는구나. 네, 프로 아, 해가지고 사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는 유료로 받고요. 아, 저 그리고 이거 찾았어요. 뭐냐면 아까쯤에 제가 P밸류는 피셔라는 사람이 그 통계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셔라는 사람하고 있고 피어슨이라고 해가지고 20세기 이제 통계학을 만든 사람인데 그중에 피셔가 P밸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책이 차를 맛보는 여인에 나와 있어서 저도 금방 찾아봤어요. 그 피션가 그분이 통계학 만들 때 그 뭐 차 마시는 여자분들 대상으로 네, 뭐 했다는 테이스팅 얘기는 티라고 들어본 해가지고 것 차를 같아요. 네. 맛보는 여인이라고 해서 차를 먼저 넣고, 그러니까 홍차를 딱 먼저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홍차를 넣어가지고 밀크티를 만드냐, 아니면 홍차를 넣는데 우유를 그 다음에 넣느냐, 그걸 가지고 네, 그걸 맞추는 사람이 있었다 해가지고 유명한 통계학으로 유명한 그런 일화래요. 저 그런 것만 관심 많아서 아시다시피.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책을 이게 이건 모르겠네. 베이지안 추론인데 여기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략적인 이야기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베이지안 그건 그 확률론 공부하실 때도 나왔겠지만 베이지안 추론 우선 베타 분포보다 베이지안 추론 용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 저희가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가설을 만든 이유가 그 파라미터 그 P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의 그 추정인 0.5 P는 0.5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과정인데 또 이제 베이지안 추론도 이제 추론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모수 세타를 저희가 얘는 이제 맞는지 아닌지보다 그 어떤 실험이 진행될수록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계산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어, 그 모수 세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사전 분포 저희가 이제 이미 알고 저 있던 죄송한데요. 예, 모수가 뭔가요? 모수가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어디 갔지? 저 적는 데가 그러니까 주석가 범위 모자를 써가지고 통계학에서 모수라는 게 있고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P값 뭐 이렇게 파퓰레이션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정규 분포면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요 평균이란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구성하는 게 요 두 개가 있으면 정규 분포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요 얘들을 그 모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하고 저희는 요거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파라미터가 요거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수가 되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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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네. 지금은 요 P 파라미터를 그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P겠죠, P. P에 대해서 사전 분포.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뭘 생각해도 되는 것 같고, 뭐 흔히 정보가 없으면 그 유니폼, 균등 분포로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타에 대한 사전 분포를 파이 세타라고 하고, 자, x를 관측합시라고 했을 때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x의 조건부 분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관측 값을 그 데이터를 이제 얻게 됐을 때 그 세타라는 모수가 주어졌을 때 요게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네, 그 확률을 말을 해주는 게 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렇게 잡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베이지안이니까 요 두 개 자리 바꾸는 거잖아요. x가 주어졌을 때 이 모수 세타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건 이제 베이지안 그 정리에 나오는 거고, 요 mx라는 거는 그 주변부 확률 분포, 주변 확률 분포 x에 대해서 이게 확대가 안 되나?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요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분포가 아니고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가요? 이러면 요게 P, 세타, 바,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확률 분포를 봐야 되니까 함수 F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알기 쉬운 걸로 확률로 사건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뭐 이게 주변 확률 분포 이렇게 되고 요거는 세타와 X에 대한 이거를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자, 그렇게 베이지 네. 정리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베이지 정리랑 똑같은데 함수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 확률 밀도 함수. 예, 베이지 정리를 활용하는 어떤 예, 얘인가 예. 보네요. 근데 되게 전혀 베이지 정리 같이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이제 요 MX 같은 경우에는 요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적분값 확률 그 X에 대한 주변부 확률 분포 값이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세타에 대한 그 세타가 변할 때 같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요건 이제 상수 취급하고 MX는 상수이므로 요 두 개 비례한다고 해서 요 두 개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서 그냥 대충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보면 음, 음, 수학적으로 너무 하니까 그냥 뭐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대충 결과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걸로 베이지가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지금 거예요? 요 여기 보면 이제 코인을 10번 던졌고 앞면에 3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베이지안 방금 요거 했던 거 어딨지?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후 분포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 분포 요거는 미리 그냥 아무 때나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사후분포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교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예, 예, 맞아요. 그 실험 결과 값으로 X가 이제 저희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반을 해가지고 모수가 나올 확률 밀도 함수를 조정을 조금씩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전분포는 대충 일단 처음에 대충 예, 설정해 예, 놓고 맞아요. 네. 실험을 해갖고 그걸 반영해서 조금 수정하고 막 이러는 예, 건가? 예,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 또 맞는 거 같아요. 실험해서 또 수정하나요? 예, 예, 계속 그렇죠. 수정하는데 하다 보면 아, 사전 분포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거의 이제 실험값 나온 걸로. 혹시 이게 그런 거, 아시안 게임, 아니, 저 뭐냐, 아시안컵 할 때 맨날 우승 확률이 자꾸 음,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이거랑 관련있나? 이거 도박사들이 아, 이렇게 우승 확률 계산하고 그럴 때 뭔가 무슨 경기 결과 하나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막 이렇게 확률이 막 바뀌거든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럴 것 글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수정되는 거네. 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전 분포 예를 들어 동전 던지는 거 음,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대충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100번 던졌으면 50번이 나올 것이다. 그걸 사전 분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실제로 또, 던져보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처음에 우승 후보였는데 몇 경기 하다 보니까 그 경기가 음, 반영돼가지고 우승 확률이 확 떨어지고 막 이렇게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봐.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음, 앞에 가지고 모수라는 거는 아까 지금 어미모자였다 했잖아요. 파라미터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집단인 거고 음, 반대말은 통계값이라는 거죠. 스테이틱 값. 그러니까 그 음. 표본의 뭐가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값이죠. 모집단에서 그걸 전체 집단. 의미한다는 거네. 예,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파라미터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통계량, 그러니까 스테이틱스라고 사용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저도 예. 음, 궁금한 게 여기서도 모수를 세타라고 하는데 모집단에서 모두 모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opulation인데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어, 모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때는 모수잖아요. 예. 수고요. 그때는 모 집단이니까 population이죠. 음, 두 개가 틀린 거죠. population 그러니까 population인 거고 그다음에 모수는 모수하고 통계량하고 두 개 비교인 거고 음. 모집단하고 그러니까 통계 집단이라고 하면 그 두 개가 이제 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세이라는 뭐예요, 이거? 모수 세이라에 대한 사전 분표? 분포? 그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라미터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이제 P값,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 음, 세타를 쓴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말을 좀 하려고 세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그 모수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는 거고 항상 아까 통계량 뭐라고 한 거는 실험을 한 거를 말하는 건가요? 집단이 작을 때는 모수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집단이 커지고 막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이제 표본으로 하고 하는 네, 건가 보네. 네. 근데 요게 그리고 예, 주변 확률 분포가 뭐예요? 뭘 마지널 주변 마지널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맨날 우리 아, 했던 거. 아, 예. 테이블 그려놓고 그 마지널. 그래서 M 마지막 네네네네. 약간 그 편미분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적분. 작분이겠죠. 예, 한쪽으로 쭉 더해가는 거니까 하나를 고정해놓고 어, 한쪽 근데 더해가는 거니까. 이거가 다 그러면 통계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게 다? 예, 예. 통계학에서 모수 통계에서 추론하는 나오는 내용인 것 것들 쭉 같아요. 훑어본 거예요? 예, 진짜 가볍게. 아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통계에 그 크게 두 가지 스트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음, 프리퀀티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처음에 했던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 몇 번이 나올 거냐. 이게 프리퀀시를 세는 거잖아요. 음,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그 음,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설 검증을 음, 하는 거고 음, 여기서는 베이지어는 프리퀀시가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50%. 그러니까 1000번을 던졌을 때는 약 50, 그거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500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베이지안 어프로치고.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통계 두 가지 스트림이 있는데 하나가 프리퀀티스트고 그게 오늘 첫 번째 발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을 가지고 사전 확률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조정해가는 형태로 가는 게 그게 이제 베이지언 어프로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지언 어프로치는 처음에 우리가 저기서 지금 뭐라 그러지? 그죠? 세타 사전 분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왜냐 우리가 그냥 대충 그 값을 갖다 정할 수 있거든요. 왜? 나중에 데이터가 샘플이 들어오면 그걸로 계속해서 보정해 나가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음, 예, 13장에 나이브 베이지 나오는데 이게 그 베이지안 그건지 모르겠어요. 13장에 아예 그 베이지안이 하나 다른 챕터가 있거든요. 내가 그 발표한다고 해놨는데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부하려고 어렵네요. 발표한다고 해놨는데. 예. 음, 이 빈도 학파에서는 요 모수 값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뭐지 많이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이 하다 보면 저 세타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고 베이지안에서는 요 세타 값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실험에 따라서 달라지고 약간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예, 이해하기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것 나뉜 같아요. 거. 요새는 뭐 딥러닝 쪽 해가지고 베이지안 딥러닝에서 요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를 어떻게 많이 좀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컨디셔널 인공지능이 트러블. 예. 이 통계학하고 관련이 많나 보네요. 그 거의 통계학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머신러닝 쪽은. 그 초반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데이터 과학인 거고 데이터 과학은 가장 중요한 건 통계하고 확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확률까지는 대충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보긴 했는데 통계는 잘 몰라가지고 다 한 용어들이 건가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아, 좀 남았네. 근데 이거 뭐 안해서 큰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벌써 1시간 반 됐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책에서 이 베타 분포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타 분포 뭐 그때 확률론 스터디 하셨으면 아마 베타 분포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충 할게요. 이거. 예. 저도 뭐 딱 잘 봐도 아는 건 대충 해야 아니고.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식이. 장난 아니네. 이제 베타 분포에서 이제 요거는 그 이 베타 함수 요거는 요거가 적분했을 때 1이 나오도록 상수값 맞추려고 하는 거고 여기 부분만 보면 그 x를 만약에 p라고 한다면 p의 a 마이너스를 1 마이너스 p의 b 마이너스 1이고 그 저희가 이항분포 보면 NC 아래 P의 아래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R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항분포를 일반화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A, B가 나오는 횟수가 되는 거고 요 P 값은 저희가 이제 정할 건데 저희가 잘 정할수록 평균에 가깝게 잘 정할수록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프 그린 게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하고 16이면 요게 평균값이 둘이 해서 4로 나누니까 20분의 4고 뭐 5분의 1인가요? 0.2 정도. 0.2에서 제일 큰 값을 갖게 되는 네. 이항분포를 좀 일반화시킨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서 한번 그냥 찾아보고 저도 적어본 건데 함수 뭐 구현은 요걸 이제 수식으로 만든 겁니다. 요 B거든요. 요거 베타 함수 이렇게 만들고 이제 베타 함수를 그대로 적분한 게 아니고 요 이제 감마 함수로 해가지고 요 감마 함수가 간단하게만 적어보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게 이걸 거예요. 팩토리얼인데 요게 실수값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막 2분의 1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정확한 내용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요 책에서는 그 구현을 감마함수로 이렇게 감마함수로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타 PDF 여기 나온 요거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도 그 감마 함수는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 것 같네요. 그죠? 매트 닷 예, 감마 매스 알파벳. 아까 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준 그것들 매개변수 11, 뭐 10, 14, 16, 16, 4에서 뭐 이렇게 그려보고 만약에 1, 1이면 이게 그 유니폼 함수랑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봤고 이거는 좀 괜히 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사전 분포죠. x 바 세타면 x 바 세타, x 바 세타. 진짜. 세타가 주어졌을 때 요 이제 x 관측값을 저희가 이제 이항분포라고 하고 이게 이제 가능도 함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전분포 세타의 사전분포가 베타 함수고
요거는 이제 이항분포라고 했을 때 둘이 이제 계산, 아까 요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요런 이제 요게 이제 베타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책의 요 내용 보시면 10번 중에서 3번 던졌다. 10번 던졌는데 3번이 앞면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차점 분포 여기서는, 유니폼으로 했구나. 좀 했지. 유니폼이라고 하고, 사후 분포를 계산하면 베타 분포로 나온다. 아마 그거는, 여기 부분을 어차피 유니폼이면 1이니까 여기만 살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만 살리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요거는 뭐 음. 세대 관계 없는 거니까 베타 분포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후 분포는 베타 분포를 따르게 된다. 요거는 4와 8. 아까 한 대로 요것도 이제 평균값이 둘이 더한 다음에 그 둘이 더한 거 4 나누기 12 하면 0.33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타 함수의 뭐 평균 그런 거는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20, 20 주고 요게 이제 10번에서 3번 한 거는 저희 x값, 관측값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을 여기다가 더하고 10 빼기 3인 7은 또 여기 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4, 5 분포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3 더해서 33 되고 둘의 차이 7 더해서 17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4, 분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전이 초기에 얼마나 편량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시행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뭐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2,000번 중에 1,000번이 나오면 요거에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 사전 분포가 암만 이거였어도 이렇게 4, 5 분포에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